바로 유일하게도 그 해산시에서 공장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 없는 애들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있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주고 그리고 또 생활 환경도 괜찮고 심지어 전기가 오는 데는 또 신발 공장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안을 하니까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다음 날에 그걸 제안을 하니까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그 조직비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냥 전화를 하시더니 내가 사람은 하나 보낼 테니까 받아라. 거기서 메워주고 주고 얘를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줘라. 그래서 가니까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조직부 지도원 손으로 뭔가 내가 들어온 느낌. 당 비서가 어떤 걸 하고 싶냐. 노동과 책임지도원이라는 사람 불러들이는 이 사람 같이 한번 공장을 돌아보라. 돌아보고 어떤 일을 할 건지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신발 공장이라고 하면은 신발을 만드는 그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재봉 직장이라는 그게 그래도 완성 이렇게 하는 단계이긴 아니지만 중요한데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영접이었습니다. 영접? 네, 영접. 그러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구나. 네, 그 신발 공장에 영접사가 이렇게 기능공이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의 영접사를 쓸 때마다 돈을 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내가 또 공부도 했고 좀 보니까 차분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기술이 좀 약간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훈장까지 타는 정도. 국기 훈장 3구까지 타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기술자로 등급이 됐죠. 그렇게 하면 월급은 한 달에 얼마 받으셨어요? 뭐 월급제가 아니죠, 북한은. 그 배급은 좀 줬어요? 결국 기숙사에서 먹어주고 키워주고 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신경 크게 안 썼죠. 북한에는 공산주의 다 아시죠? 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그 밥만 먹여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월급은 거의 없는데 밥만 먹여준다면 뭐 반찬이라든가 밥 같은 거 그래도 쌀밥 주었나요? 네, 진짜 먹는 게 배고팠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너무 북한은 열악한 식량량 때문에 풀어진 국수를 먹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나는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 용접을 고철을 다루면서 파고철로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으면 좀 돈이 됐어요. 어디다 팔아먹어요? 중국에 팔아먹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때 중국 밀수로 고철 그때 내가 한 킬로를 막 팔게 되면은 중국도 막 1원 50전 2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뭐 고철 같은 거는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잘라다니도 막 10kg, 20kg 막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면 짭짤하게 좀 며칠은 또 배 똥똥하게 살고 있었죠.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을까요? 뭐 궁금하네요. 네, 가정사 일이긴 하지만 그 신발 공장에서 또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신발 공장에 보면 기숙사 있는데 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고아생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또 까치끼리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이게 봉건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신발 공장이라는 데서도 결혼식까지 또 해줘가지고 또 거기서도 집까지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국 그 조직 비서로 해가지고 신발 공장에 완 데다가 훈장도 받고 좀 일다 보니 결국 신발 공장에서 도당에 제기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제대 군인이 결혼을 한데 집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집을 받는 집이 그 전날에 바로 추방 간 집이었거든. 그러니까 임신 매매로. 탈북자 가족이나 추방 보내고 집 하나 나온 거. 네, 그래서 그 집이 추방 가자마자 다음 날에 그 집을 배송받은 거죠. 자, 그럼 추방 간 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데 흘러 들어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은 자기 것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재산도 죄를 지으면 순간에 몰수당하고 그렇죠. 결국 압류당하잖아요. 내 재산이 없죠. 네, 거기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죠. 네,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북한도 다 자기 집 팔고 삽니다 그러는데 내 돈을 주고 샀어도 국가가 나가라고 몰수하면 그건 없어지는 재산인데 그걸 내 재산이라고 재산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럼 결혼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럼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야, 진짜 이거 말을 하자면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실 결혼을 딱 해서 애가 생겼습니다. 딱 생기다 보니까 먹는 문제, 난방 문제가 많이 걸렸어요. 그래 심지어
네, 고철을 팔아가지고 쌀은 싼다고 해도 또 나무 걱정이 집안적으로 이렇게 곤란하다 보니까 밤에는 또 나무 도둑질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무 파는 데 가서 나무도 도둑질이고 심지어 그게 없을 때는 남의 집 울바자도 막 뜯어오기도 하고. 네, 이게 애를 키우니까 애가 이렇게 먹는 거는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운 거는 진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결국 기계들이라는 게 보면은 가동이 되다가 전기가 안 돼서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무조건 이런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정비. 그러니까 정비를 하면 고장난 부분이 또 많아지고 장비라는 게 굴러가야 제 역할을 하는데 멈추게 되면은 그다음 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구나. 네, 자동차 바퀴도 굴러가야 뭐 제 역할을 하듯이 결국 그걸 이제 보수를 한다, 수리한다 하면서 결국 그것도 파고철을 잘랐어요, 막.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문제 생겼구나. 네, 그러면서 결국 그게 터진 거죠. 네. 비판 무대까지 올라서기도 하고, 꼬리 길면 잡히기 예, 바랍니다. 결국 호상 비판 대상이 돼가지고 진짜 분기마다 네, 막 이렇게 비판 무대 올라가지고 뉘우치는 척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다가 정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거 나도 집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낮에는 일을 나갈 때 전기가 없으니까 놀고, 그 저녁에는 등짐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짐을 지기 시작한 거죠. 짐지기 하는 거죠. 우리 집이 또 연선하고 가깝다 보니까 중구가 가깝습니다. 한 30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짐을 지고 옵니다. TV 그때 내가 TV를 지고 왔는데 TV도 이렇게 크기에 따라 돈을 네. 지불을 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진짜 뭐 큰 텔레비 지려고 하고 또 그 돈으로 보면 어떻게 가족이 그래도 한 2, 3일은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그 TV를 중국에 가서 들어서 등짐으로 줘가지고 북한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하루 저녁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중국 돈으로 대략 얼마 정도 받아요? 네, 그 TV가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4형 같은 경우는 15원을 줬고요. 뭐 64형 같은 경우는 25원을 줬고. 정말 보잘것 없는 돈이죠. 뭐 5천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돈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쌀, 나무를 이렇게 사서 사용을 한데도 그래도 한 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네,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면서 아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북한 월급보다는 훨씬 많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다 이게 보면 딱 아는 일이잖아요. 내가 금방 또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또 결혼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야, 너 또 오늘 저녁에는 등짐 지러 가겠네? 좀 쉬어.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뭔가 직업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 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모든 게 없으면 없을수록 모든 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에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이혼의 길까지 가게 되죠. 왜요? 경제가 뭐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이혼이 그렇게 쉽나요? 네, 북한에서 이게- 이혼 어렵다던데. 이혼은 못하지만 헤어져 사는 거, 우리가 헤어지자.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혼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현재 살면 서로 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보면은 없으면 없을수록 누군가의 저 상대에 대한 그 비난이라든가 그 뭔가 이렇게 흠을 찾게 돼 있고, 그렇죠. 싸우죠. 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마음이 넓었을 때, 뭔가 여유로울 때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게 있겠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어떻게 보면 헐뜯게 되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짐을 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직접. 예, 직접. 결국 돈을 모으면서 짐꾼 반장이라는 것도 하면서. 짐꾼 반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몇 시에 떠난다 하면은 내가 사람을 모집을 해요. 세 명이면 세 명. 예, 뭐 예를 들어 3명 정도는 아니고 보통 20명? 그렇게 많이 가요? 네,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럼 물주가 하나 있는데 그 짐 지러 20명이 예, 중국 예, 가는 예, 예, 그쵸. 그럼 거기 회사는 그 짐꾼만 해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짐꾼 반장이 그런 거랍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짐꾼 반장은 또 텔레비 지는 경우도 있고 짐을 자기가 돈 더 벌기 위해서 그 짐꾼 반장이라는 이유로 또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50, 뭐 중국 돈 50원, 50원, 30원, 30원. 조금 더 주네요. 또 주지요.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서로마다 나 짐꾼 그거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죠. 그것도 보면은 누구나 가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불건전한다든가 뭐 일하기 싫어한다든가 좀 약간 TV를 책임감 없이 지고 온다 깬다든가 좀 이런 것도 많이 살펴보죠. 사람이 아무나 데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의 어떤 민가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길에다가 물건을 가져다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구조가 다르긴 한데 그 바로 강둑
밑에 보면 집이 있어요. 막 같은 거. 거기다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차가 와서 불에다 놓으면 또 거기서 와락 가져가고. 그러니까 매일 장소는 바뀝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짐꾼들이 20명이 와라락 가서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군인이 뒤를 봐주긴 해야 되겠네요. 그냥 북한 안에서 네, 그냥 강둑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네, 그 바로 물 건너가자마자 보면 중국 대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도착을 했다 하면 10명 그다음 거기서 텔레비를 다 치고 끈 준비했던 걸 묶고 치고 그리고 건너오고 막 하는 거죠. 다 중고 텔레비죠? 네, 그죠. 준 거죠. TV를 사는 이유가 네, 전기 때문에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집안에 보면 가전제품 났을 때 예, 그 뭔가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집도 TV가 있다. 결국 전기가 안 와서 TV 안 보는데 허세 때문에 예, 산다고요? 맞아요. 예, 집집마다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전기가 안 오는데 그 TV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앞지대 같은 경우도 많이 가긴 가는데 그때는 그 앞지대 아시죠? 평성이라든가 네, 네. 순천 뭐 거기서 많이 사갔네. 그쪽에는 또 약간 불이 오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 보여주기. 북한도 역시 뭐 보여주기 허세. 이거 쩌는 민족성 뭐 좀 있네요. 돈 좀 벌었어요? 그쵸. 내가 돈을 벌고 또 이렇게 군인들하고 같이 교섭도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내가 핸드폰도 사고 대방을 또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죠. 그 짐을 날라주는 일을 다 대략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제가 결국 한국 오기 전까지 했으니까 결국 내가 만으로 보면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오래 했네요. 예, 예. 그러면 그거 하면서 감옥에 가거나 붙잡혀가지고 뭔가 보이고 민거되고 이런 일도 좀 고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많았죠. 네, 어떻게 보면 감옥만 3번 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년씩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한 보름 정도, 두 번째도 거의 한 달 정도, 세 번째는 6개월 동안. 고생했네요. 네. 예, 이게 보면은 군복무도 했고 또 당원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당원이 또 그런 일을 하면 주도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일은 해야 되겠다 해서 보호비를 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면서. 네. 예, 이제처럼 이렇게 네, 오늘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탈북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이고 밀정이구만. 네, 그렇죠. 밀정질했구만. 네, 밀정질했죠.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탈북할 징조가 있거나 가겠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다 보면은 밀수꾼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저기 한국 가고 싶다. 저희 딸이 지금 가 있는데 중국까지만 좀 이렇게 넘겨달라고 한다. 뭐 이런 경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밀수를 하다 보면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또 대방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누가 어디서 살고 있는데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밀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우리 해산 사람들 정말 많이 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더라. 이런 귀동냥으로 들었던 한국 이야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살고 뭐 돈도 이렇게 또 얼마를 주고 한다 했는데 저는 세뇌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세상이고 정돈이 안 된 세상. 뭐 이제처럼 길바닥에 고지가 많고 맨날 투쟁을 하는. 당연히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탈북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냥 이롭게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믿지는 않았죠. 단지 가게 되면은 정착을 하기 위해 돈을 준다는 건 알았고 그건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가족한테 보낸다는 거. 그리고 탈북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탈북한 사람들. 그 탈북한 사람들. 왜냐면 북한 자체가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같이 집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잡히게 된 동기도 제일 가까운 게 보면은 곁에 있어요. 원수도 곁에 있고, 그렇죠. 밀정도 곁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잘 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특히 조선 사람들이 특이하게잖아요. 뭐 돈도 많이 쓰고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가난해서 여유롭게 사니까. 배가 아프죠. 떼굴떼굴.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면서 또 보수를 바라고 뭔가 뒷거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때 나는 근데 형식상 보위부 쪽에 이렇게 뭔가 신고를 하면서 처음엔 들어갔다 결국 보름 만에 나왔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당에 대한 뭐 이런 또 올바른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그 항일 그 일제식이 우리로 말하면 그 신고를 하는 순사는 순사지만 좋은 순사가 있잖아요. 밀정. 밀정. 협조하는 밀정이라는 거죠.
네, 좀 그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곤 했는데 결국 그 놈이 물어뜯으려고 결국 이렇게 중국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볼 수도 있고 돈도 받아줄 수가 있고. 잠깐만,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사람하고 대화해봤어요? 통화해봤어요? 아까 한국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하고. 탈북. 예.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 2번씩 들어오더라고. 내보다 제가도 더 많은 사람.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주게 되면 죽은 목숨도 살 수가 있다. 이놈의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뼈저리게 내가 자괴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결국 북한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언젠가는 나도 나가게 되면 한국 가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